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화려하고 콧대 높던 유럽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체감하고 계신가요? 한때 전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고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유럽, 그 중에서도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이 지금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닙니다.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서고 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 때문에 가전제품 하나 켜는 것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전기차는 충전할 전기조차 부족해 길거리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부자 나라 독일의 모습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버린 유럽, 특히 독일의 몰락이라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유럽을 걱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파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사실 유럽의 몰락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죠. 그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라는 거대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밀한 기계, 튼튼한 자동차,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제조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공짜나 다름없는 값싼 에너지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저렴한 천연가스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설마 러시아가 가스를 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의 대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재료인 물을 옆집 원수 같은 사람에게만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웃이 나 오늘부터 물 안 줘라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있고 비싼 주방 기구가 있어도 그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 독일이 그리고 유럽이 딱 그 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에너지 가격은 미친 듯이 솟구쳤고 독일의 그 자랑스러운 공장들은 전기료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지경이 됐습니다. 서울로 치면 한 달 관리비가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 아파트에 살게 된 셈이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유럽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그린 에너지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며 다 꺼버리고 화석 연료는 나쁘다며 줄였습니다. 대신 풍력과 태양광에 올인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참 낭만적이죠. 하지만 산업 현장은 낭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니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독일은 다시 석탄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더니 결국 가장 더러운 연료로 돌아가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독일의 자존심, 자동차 산업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자 기술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독일은 이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렸거든요. 독일 기술자들은 자존심이 정말 강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그 정교한 메커니즘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어 라고 외치며 엔진 최적화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웬걸요?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엔진은커녕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나는 타자기의 타격감이 최고야 라고 고집부리던 노키아의 몰락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독일 길거리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독일 안방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독일차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이나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 시민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무리 메이드 인 저머니라지만 가격이 2배나 차이 나는데 이걸 사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독일 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그야말로 개판이라는 겁니다. 전기차를 사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막상 차를 몰고 나가면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있어도 고장 나 있거나 충전 비용이 가솔린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기차 충전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언론들조차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벤츠 타면서 충전소 찾아 산만리하는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처참하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여기선 도저히 장사 못 해먹겠다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탈산업화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인 BASF는 이미 주요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독일에서 공장을 닫는다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 수원 공장 문 닫고 해외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충격입니다.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럼 국가는 가난해지고 복지는 줄어들겠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지금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거의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생존할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콧대 높던 유럽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유럽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라는 자만심, 규제와 행정 절차에 묶여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의 무능이 합쳐져 이런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독일의 관료주의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죠.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서류 작업에만 몇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21세기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거북이 행정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IRA를 통해 전 세계의 자본과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유럽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구걸하고 기술을 빌려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이 다시 예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관적입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한 번 뒤처진 IT와 배터리 기술은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에 퍼진 무기력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기회가 없는 유럽을 떠나 미국이나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거대한 거인. 그것이 지금 유럽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나라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특히 독일과 경제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인구 절벽이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죠. 독일의 몰락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한국은 지금 전기차 충전도 못할 상황이라는 해외 뉴스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모습.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름 돋는 현실에서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대가는 뼈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에너지의 취약성,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과 현실 사이의 괴리까지.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거대한 제국의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튼튼했던 아파트 지옥 같은 방어력도 에너지라는 근본적인 보급로가 끊기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위기, 제조업의 붕괴,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상황은 기존 유럽 전체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기차 충전조차 걱정해야 하는 이 처참한 현실은 한 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의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유럽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교훈을 남기죠.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결정될 겁니다. 오늘 다룬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몰락으로 그리고 독일의 위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폭풍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콧대 높던 유럽의 몰락과 독일의 경제 초토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지식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드렸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